학점은행제만 하면 무조건 간호학과에 갈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점은행제로 4점 중반대 성적에 학위를 따고 22년도 수시 1차, 23년도 수시 1차 수도권을 포함하여 17개의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장담하건대 그 어떤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도 어떤 플래너를 만나도 이렇게까지 영상으로 알려주시는 분은 없을 거고 24년도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해야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 수시 1차에 직접 지원을 하면서 난 4점 중반대의 성적이니까 원하는 모든 대학에 합격을 하겠구나 아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불합격한 학교도 있고 합격한 학교도 있고 예비를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졸자 전형 관련해서 플래너랑 상담한 적이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4점 이상의 성적 만들면 들어가는 거 아주 쉬워요 라고 들었을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목차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쉽게 설명할 것이고 아는 내용이라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을 거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 자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름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대졸자 전형이라는 단어에는 두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바로 전문 대졸자 이상 전형입니다. 전문 대졸자 이상 전형. 발음하기 어렵죠. 부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대졸자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입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풀네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간혹 선생님 저는 전문대학교 나왔으니까 대졸자 전형 지원 자격은 안 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대학 나오셔도 4년제 대학 나오셔도 똑같이 지원 가능합니다.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졸자 전형이란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전문대학교에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여기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분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사, 사이버대 2년제 졸업, 4년제 졸업, 방통대 2년제 졸업, 4년제 졸업, 전문대학 2년제, 3년제 졸업,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이거나 졸업한 사람들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대학교를 나왔는데 왜 4년제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교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편입이랑은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편입이랑은 다릅니다. 편입은 전학의 개념이에요. 내가 다른 학교로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졸자 전형처럼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허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정 학과 때문에. 둘째, 편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간호학과, 물리치료, 방사선, 사서 자격증 등 그 학과를 나와야지만 면허증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과들이 있어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은 국가고시를 봐야 그리고 통과를 해야 면허증이 나와요. 근데 그 국가고시를 보려면 그 학과에서 무조건 국가고시 응시하기 위한 과목들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건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방통대나 사이버대로도 할 수가 없어요. 간혹 표준교육과정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걸 보고 학점은행제 간호학과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대학교 간호학과가 3년제 과정이었을 때 그때 졸업하신 분들이 대학원 진학이나 병원 이직, 연봉 협상 등으로 간호학사 4년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하는 과정이고요.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온라인으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국가고시를 봐야 하고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선 간호학과 4년을 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거나 4년이란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편입을 많이 고려하세요. 하지만 편입은 전적대의 학교가 간호학과였던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 즉 동일계열 학생만 뽑는 학교도 있고요. 편입 TO라는 건 그 학과의 정원에서 이탈 인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학교로 편입, 자퇴, 재적 등의 어떤 결혼이 발생했을 때 TO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졸자 전형의 정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정원이 적으니 경쟁이 당연히 치열하겠죠. 그래서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대졸자 전형입니다. 여기까지 대졸자 전형이라는 제도와 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왜 학점은행제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학점은행제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학위취득 제도입니다. 교육법이 다르지만 사이버대, 방통
방통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온라인 과정으로 학위를 따는 건데요. 이 학위는 일반 대학과 똑같이 학력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사의 경우 사이버대, 방통대, 전문대 2년제 졸업과 같은 학력인 거고, 학사의 경우 사이버대, 방통대 일반 4년제 졸업과 같은 학력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버대, 방통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은 모두 학년제예요. 2년제의 경우 최소 2년, 4년제의 경우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되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제예요.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온라인 수업이나 독학사 시험, 자격증 시험, 그리고 전적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선택을 하시면 전적대 학점,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학점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졸자 전형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학위를 따는 건데 굳이 2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딸 필요가 없겠죠. 등록금도 한 학기에 100에서 300씩 내면서 더군다나 직장인이거나 다른 것과 병행을 한다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 학점은행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제이다 보니 전문학사의 경우 최단기간 8개월 정도, 학사의 경우 최단기간 1년 반 안에도 단기간으로 따실 수가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갖출 시의 장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격 갖추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기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합리적이다. 두 번째, 성적을 잘 받기가 비교적 쉽다. 일반 대학에서 4.0 이상의 성적을 받는 건 어려운 편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비하면요. 출석을 하는 것도 지각을 하면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등교하셔야 하고 중간 기말고사도 공부해서 시험 잘 보셔야 하고 조별과제, 레포트 열심히 하셔야 성적 잘 나오잖아요. 학점은행제는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시간을 쓰는데 자유롭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교육원 선택이나 과목 선택 등을 잘 하셔서 노력 대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 좋게 나온 과목은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것만 인정을 받으시면 성적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를 꼭 해야 할까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자다, 아니면 학교를 다니다 자퇴했다. 일단 사이버대를 다니든 방통대를 다니든 학점은행제를 하든 학위를 먼저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이 생기니까요. 근데 거기다 단기간에 취득을 원하신다면 학점은행제를 하셔야 합니다. 대학을 이미 나와서 자격은 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다시 자격을 갖추시면서 학점은행제로 성적 세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지금 성적으로 아무 대학이나 가고 싶다, 지방이든 섬이든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그래도 현재 성적으로 비벼볼 만한 대학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나는 성적이 좋지 않은데 수도권, 성적 100인 학교, 각 지역별 인기 대학 지원하시는 거면 높이셔야 합니다. 해마다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23년도 실수 1차에 성적 100인 학교에 지원을 해보았는데요. 제 성적은 4.29입니다. 예비 6번 받았어요. 수도권도 아니고요. 점점 학점은행제로 자격 갖추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커트라인 또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자격도 안 되고 성적도 낮은데 가고 싶은 학교의 커트라인도 높으면 당연히 하시는 게 맞고요. 학점은행제를 지금부터 시작을 만약 하신다면 정말 최단기간에 했을 경우 23년도 8월에,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으로 진행했을 경우는 24년도 2월에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온라인 수업 7과목에서 8과목을 들으시고 전공 자격증 2개, 독학사 1단계, 독학사 2단계로 맞추시는 거고요. 최단기간에 끝내서 8월에 학위를 취득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모든 대학에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수업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직장 다니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자격증 독학사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 블라인드 면접이 아닌 경우 교수님 입장에서 좋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적 100인 학교야 우선적으로 성적이 먹고 들어가지만 면접이 반영돼서 교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의 이수 내역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교수님 입장에서도 10과목 듣고 4.0 받은 학생과 20과목 듣고 4.0 받은 학생이 있을 때 점의 경우는 두 경우가 똑같지만 후자의 경우를 높게 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한 분들을 막기 위함인지 서울대 같은 경우는 22년도 입시까지만 해도 온라인 수업 몇 학점 이상 들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수업 2학기, 자격증 2개, 독학사인데요. 앞에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수업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독학사 과목이 줄어드니 직장 다니면서나 다른 것과 병행할 때 조금은 덜 타이트합니다. 전년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다음 년도 8월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겠지만 시작 학기가 1학기라면 학위는 그 다음 년도 2월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학위취득자가 되는지 학위취득 예정자가 되는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합격 가능성도 달라지니까요. 전국에는 136개의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이 중 간호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85개이고 이 85개의 학교에 모두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학점은행제 학위로 85개의 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학교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을 갖췄어요. 그러면 그 자격 갖춘 수단으로 지원을 하겠죠. 예를 들어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지,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가 좋은지, 수능, 정시로 지원한다면 수능 성적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대졸자 전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까요? 어떤 걸 봐야 그 학교 학생이 성실하고 괜찮은가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나온 대학의 성적입니다. 전적대의 성적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성적은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의 성적이 되고요. 성적만 보고 뽑겠다는 학교도 있고요. 성적과 면접을 같이 보겠다는 학교도 있고요. 성적과 공인영어 성적을 보겠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그 학교의 학생 선발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 100인 학교라면 성적만 잘 받으시면 될 테고 성적이랑 면접을 같이 본다면 성적도 가능한 잘 받고 면접 준비도 잘 하셔야겠죠. 각 학교의 전형들을 보여드릴게요. 성적 100인 학교, 그리고 성적 30, 면접 70인 학교, 성적 40, 면접 60인 학교, 성적 70, 면접 30인 학교, 성적 80, 면접 20인 학교, 성적 90, 면접 10인 학교. 이거는 전문대학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일일이 학교 모집 요강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성적이 낮다 하면 이 전형들 중에서 당연히 면접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각 시기별 지원 가능한 대학입니다. 이것도 전문대학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원 시기와 전형, 학과명을 입력하시면 각 시기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시기별 리스트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1차, 그리고 수시 2차, 정시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안산대처럼 수시 1차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2차부터 모집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용인예술과학대처럼 수시엔 아예 선발을 안 하고 정시에 모집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용인예술과학대를 가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 안전하게 수시에 한번 넣어본 대학이 예비로라도 붙었어요. 그러면 정시에 용인예술과학대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최초합이든 예비로 추합이 되든 수시에 붙어버리면 정시에는 지원을 못하니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가 정시에만 선발을 한다면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고 이거를 수시 납치라고 하는데요. 수시에 합격된 사람은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제한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수시와 정시의 전형 방법이 달라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 서희대 그리고 부천대 같은 학교들인데요. 수시엔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지만 정시엔 성적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수시에 자격이 안 돼서 정시에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적 100인 전형에 맞춰 성적을 최대한 올리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전형이 달라지는 학교가 있으니 그 해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학교 리스트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전문대학교들이고요. 수도권은 정말 이번에 느낀 건데 작년에 비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면접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성적 커트라인도 올라가고 또 동남보건대처럼 공인영어가 추가된 학교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가능한 높은 성적을 받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표를 보시면 수도권 학교의 수시 1차, 2차, 정시,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지방은 커트라인이 수도권에 비해 낮습니다. 면접 비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3점대이신 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는 대학 많습니다. 성적 100인 학교 제외하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체크된 학교들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최초합이 아니더라도 3점대이신 분들도 예비가 돌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가 홈페이지에 없다고 하면 학교에 전화해서 작년 커트라인 예비 얼마나 빠졌는지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편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년도 커트라인과 자신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한 0.3에서 0.5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하면 저는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원서는 한 곳만 넣는 학생도 없고
지방은 예비가 많이 돌아서 합격하는 사례가 꽤 있어요. 성적이 낮다면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3점대의 성적으로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하는 사례 적지 않게 있고요. 면접 60, 성적 40인 경우 면접 성적이 좌우되는 이유는 성적 40을 계산하기 쉽게 학점은행제 백분율 100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60대 40이면 150대 100이 됩니다. A라는 학생이 성적이 3.6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점 만점에 백분율 90점 정도 됩니다. B라는 학생은 성적이 4.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0점 만점에 백분율 97이 됩니다. A라는 학생이 면접 점수가 135점이고 B라는 학생의 면접 점수가 125점이라고 하면 A 학생의 한산 총점이 225점, B 학생의 한산 총점이 222점이 됩니다. A 학생과 B 학생의 학점 차이 정말 크죠? 3.6과 4.3의 학점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면접 점수는 그거에 비하면 10점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10점 정도에는 용모, 태도, 자세, 준비성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두 학생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점이 훨씬 낮은데도 면접에서 10점 더 높게 받으면 B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서울여자 간호대나 삼육보건대 같은 경우 4.0 이상이 아니라 3점대의 커트라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호학과나 간호사 면접을 볼 때 체크사항이라고 합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5분 안에 질문 2-3개에서 학생들 어떻게 가린다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시간 안에 보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처럼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커트라인이 막 4.2 이상은 되어야 비벼볼 만한 대학들 있잖아요. 그 정도 성적은 되어야 합격할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수시 1차에서 3.9 정도 받은 분이 6.2 이상인 분을 제치고 예비 5번대 이하로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 성적은 3점 중반대이고 수도권에 무조건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면접 준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플래너들은 왜 4.0 이상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고 할까요? 저는 2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 대졸자 전형의 입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잘 모르거나 수강생을 유치하려고 하거나 성적을 높게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4.0 넘어야 합격을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에 면접 비율 높은 학교에서 두 성적 비교하며 한산 점수로 예를 들었을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3점대의 성적으로 4점대의 성적을 제치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정말 면접을 잘 본 거겠죠? 근데 보통은 면접 준비하는 게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전년도에 나왔던 문항들 모아서 답변을 적고 첨삭을 받고 그리고 외우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대답을 하고 옷도 당연히 단정하게 입고 가고요. 정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청바지 입고 가시는 분 없을 테고 지원 동기, 간호사의 자질, 장단점 이런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 너무 튀어서 인상이 남는 학생이 아니라면 비슷비슷한 면접 점수에서 플러스 얼마나 내가 열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거기에 성적까지 더해져 위에부터 순서대로 커트가 되겠죠. 그러니 성적이 중요한 것도 4.0 이상 넘으면 좋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 혹시 4.0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그럼 내년에 지원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플래너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제 학생 중에서도요, 이번에 부천대학교에 지원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성적이 3점대 정도 나온 친구가 4점대 나온 친구보다 앞번호대에 예비를 받았어요. 한 자릿수도 아니고요. 2자릿수 제치고 앞번호 받았어요. 이 말은 면접도 무시 못하는 점수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에서 면접이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알겠고 그럼 이제 어느 시기에 지원을 해야 합격률이 높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점은행제 학위는 2월과 8월에만 나와요. 수시 1차, 2차, 정시의 접수 시기는 각각 9월, 11월, 12월에서 1월이에요. 23년도 수시 1차인 23년도 9월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23년도 2월, 8월에는 학위가 나오셔야 수시 1차부터 모든 곳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작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듣는 수업의 종강이 학위 신청 기간과 대졸자 전형의 지원 시기를 지나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다 듣고 80학점이 채워졌다고 해도 예정자가 됩니다. 24년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가 되는 거죠. 그럼 모든 대학이 아닌 예정자로 넣을 수 있는 대학에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수시에 아예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 대학에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작했는데 시작이 늦어서 정시와 편입만 지원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잘 모르는 거고요. 학점 인정이 완료가 되거나 고유학점, 예정자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요. 80학점이 아니라 70학점 이상으로 받아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정시로 갈수록 불리해져서예요. 수시 1차, 2차, 정시의 모집 인원은 1차 2,000명대, 2차 500명대, 정시 400명대예요. 정시의 약 5배를 수시 1차에서 뽑아버리는데 당연히 모집 인원 많은 곳에 지원하는 게 경쟁률도 낮고 유리합니다.
그러니 수시 1차부터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한다면 빨리 시작해서 그 해 2월이나 8월에 학위를 취득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도 합니다. 면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꽤 많은 대학에서 기존 대학의 전형을 바꾸고 있어요. 경인여대도 성적 100에서 성적 40, 면접 60으로 바뀌었고요. 동남보건대도 성적 100에서 성적 40, 면접 60, 또 올해는 성적 30, 토익 7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면접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공인연구를 보는 대학이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부천대 같은 경우 수도권, 그리고 경기, 인천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정말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한 곳인데요. 23년도 수시 1차에서 최초 합한 학생들의 그 성적을 보니 거의 4.44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성적도 잘 받고 면접도 잘 봐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앞에 면접 잘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면접을 엄청나게 잘 보는 학생이 많지가 않다 보니 성적으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졸자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잘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 더 많은 걸 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담았어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눌러 상담 요청을 남겨주세요. 대졸자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